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팔을 다쳤어가지고 6주 정도, 네, 기부스도 하고, 뭐, 예, 이래가지고 조금, 네, 더 많이 뜸했죠. 네. 요즘은 이제 조금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서, 예, 두 손 다 사용해서 영상도 좀 만들고, 이제, 예, 신문도 좀 만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요즘 보니까 이제 워낙 국어가 핫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이제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마음은 이해가 가고, 사실은 영어도 절대평가지만, 예, 결국에는 되게 1등급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수학은 더 그렇겠죠. 예, 수학은 더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는, 예, 과목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매달리는 게 국어랑 탐구 과목 정도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국어가 이제 너무 핫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또 여기저기 들썩들썩, 네, 논술학원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어린 연령 아이들에게도 네, 수능의 잣대를 이렇게 갖다 대고, 예, 자꾸 문제집 같은 거를 풀리려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냥 제 생각이죠. 네, 제 생각이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등 때예요. 초등 때부터 수능 문제집을 일찍 접하는 게, 또는 수능형 문제집, 예, 그리고 비문학 문제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일찍 접하는 게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저의 의견은, 초등학교 때부터 비문학 문제집이나 이런 쪽으로, 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국어 능력, 문해력 능력을 그렇게 문제집으로 제한돼서 다 가지고 가는 건 되게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무언가를 먼저 이렇게 막 빨리 접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가 나중에 좋게 된다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이들 점점 키워보셔서 느끼실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입시를 마치고 나서 제가 뒤돌아보면 무언가를 빨리 접하게, 아주 빨리 접하게 막 욕심내서 빨리 접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영재원도 그랬고, 이렇게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풍성하고 이랬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네, 접하다 보니 어쨌든 아이한테는 조금씩 버거운 느낌을 갖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버거운 느낌 같은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아이가 나중에 공부할 때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비문학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비문학을 잘 풀어야 한다고 하더라. 예, 뭐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애들이 공부해서 이렇게 풀면 되지만 비문학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많은 지문을 접해봐야 된다더라. 네, 맞는 소리이긴 하지만 그거를 굳이 초등학교 때부터 비문학 문제집을 일찍 접하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비문학을 문제를 푸는 능력이 생기느냐,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조금 반대 입장이에요. 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아이들은 그때그때 그 시기에 맞게 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발달시켜 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일찍 문제집에 국한돼서 아이들에게 국어 문제집을 먼저 일찍 풀리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사고 활동이나 아이들이 키워져야 할 어떤 그런 문해력이 문제 푸는 스킬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그런 능력으로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중3 이후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든 6학년이든 뭐 고학년이든 중학교생이든지 간에 저는 일단 읽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읽는 거를, 그러면 비문학 문제집의 지문을 읽으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비문학 지문이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렵게 되어져 있는 거에서는 어떤 논문의 한 도막을 딱 잘라다가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어려운 지문만을 접하게 되면 완전 흥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누적이 되면 아이들에게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 공부의 어떤 그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비문학 문제집을 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문 기사라든지 뭐 이런 단편적인 지문을 보더라도 어떤 그런 기승전결이 있는 신문 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잡지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라든지 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읽게끔, 그러니까 꼭 뭐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다 못 읽어내더라도 아이들에게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책을 읽는 능력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너무 포커스를 수능이나 뭐 이런 시험에 국한이 되게끔 맞춰서 점점 보니까 문제집 푸는 연령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어떤 아이들 스스로 책을 읽고 구조화하는 능력이라든지 요약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핵심어를 뽑아내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긴 글을 읽고 자꾸 스토리를 기억해서 자꾸 연결시켜 나가는 능력들이 아이들이 그때 딱 키워져야 되는데, 문제집만 읽고 풀고 답만 체크하고 이런 거를 너무 일찍 접해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도 너무너무 지겹게 많이 하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집 건수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만약에 예를 들어 3학년 때까지 내가 많은 글을 읽고 많은 기사를 읽고 많은 어떤 그런 비문학에 관련된 어떤 그런 많은 책들, 뭐 책들을 읽고 영상도 요즘은 하나의 어떤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영상도 다큐멘터리나든지 이러한 어떤 그런 잘 만들어진 영상, 질 좋은 영상들을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누적을 시켰을 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생겼을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문해력이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는 능력이고 이해하는 능력이고, 그런 능력들이 이렇게 종합이 돼서 이 아이 안에 이러한 내공으로 쌓였을 때, 그때 문제집을 접해 주시면 굳이 지금부터 하지 않아도 그때 그냥 단숨에 아이가 그러니까 빨리 읽고 문제를 풀고 이런 거를 이제 적응하는 시간 재고 막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지문을 빨리빨리 읽어내는, 그렇게 뭔가 거부감이 없고, 그때 이제 처음 보니까 이런 문제집이 수능 문제집이구나, 이런 게 수능형 문제들이구나, 내가 한번 풀어봐야겠어, 이러한 어떤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죽지 않은 호기심들이 되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먼저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일찍 접한다고, 익숙하게 만든다고 하게 되면 정작 고등학교 때 가서는 막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너무너무 지겨워서.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 3년 정도만 그렇게 문제집에 시달려도 아이들은 정말 되게 많은, 이만큼 쌓아질 만한 문제집을 풀거든요. 그런데다가 매번 읽어야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이야. 그러면 정말 지쳐서 아이가 공부할 동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동안은 이제 정말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가 그러한 마음들을 잃지 않게, 뭔가를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힘을 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잃지 않게끔 너무 학습적으로 접근하는 논술의 방향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책을 보고 다양한 기사들을 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설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읽어보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요약하고 구조화하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접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수능 준비를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조금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은 그렇게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읽고, 중학교 3학년 정도쯤 돼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문학에 중3이나 돼서 해도 돼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읽기 능력만 꾸준히 잘 아이가 다져왔다면 중3 때부터 문학 준비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그래서 문학하고 중3 때 문학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중학교 때 배운 문법,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문법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놓게 되면 막상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도 봐야 하는 문학 작품들의 리스트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EBS I나 이런 사이트에 가면 관련 강의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학교 3학년 정도쯤 돼서 그렇게 문학 한번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갖고 문법 위주로, 예, 매체야 뭐 읽어보면 아이들이 금방 이해를 할 테니까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해둔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비문학과 화작 정도, 예, 학교에서 또 내시는 시험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비문학의 어떤 그런 문제집을 많이 접해 주시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중학교 때부터도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너무 오래 문제집을 푸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다고 해서 효율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표를 하고 선행을 하고 할 때 너무 이른 선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한 번은 후회를 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아이한테 너무 일찍 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다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서 흥미도 조금은 잃고, 예, 너무 배웠던 걸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다 보면 그러면서 그게 또 100% 완벽하게 디테일 있게 연습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너무 일찍 접해주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기본을 더 다져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제가 생각하기에 중2 또는 중3까지는 국어 같은 경우에도 예, 굳이 문제집으로 너무 많은 문제집을 풀게 하지 마시고 시험 기간에 푸는 문제집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문제집을 풀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저변,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이나 그런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 공부를 계속, 예, 누적시켜서 읽게 하시고 아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맞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경험에 의해서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중2 겨울이나 중3 정도부터 그것도 이제 조금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워낙 요즘들 빨리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비문학 문제집 정도를 예, 뭐 매산비 예비 매산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접해주시고 또 비문학 문제집은 기출문제를 먼저 많이 아이들이 풀어보면 감이 와요. 그런데 약간의 스킬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스킬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재고 풀고 몇 개의 지문을 몇 분 안에 푸는 훈련을 하고 국어 문제집 푸는 순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순서를 잡고 계속 아이에게 적응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수능을 위한 비문학을 그러니까 훈련하는 것이지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굳이 그렇게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문제집 갖고 씨름을 하지 마세요. 약간의 흥미를 더 떨어뜨리고 아이들이 나중에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을 없애주게 됩니다. 지금은 특히 초등학생이라면 지금 가장 많은 책을 읽을 시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실 중학교만 가도 아이들이 뭐 시험 압박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맥이 자꾸 끊기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까지는 책을 반드시 많이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읽어봤던 고전이나 그 다음에 안 읽어봤던 어떤 그런 두꺼운 책들 그런 것들을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영상하고 좀 결합해서 읽게끔 호기심을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만들고 있는 신문들이 다 그런 역할을 저는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네,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보면 엄마들은 사실은 사고 싶고 아이한테 풀리고 싶어요. 너무 좋고 이거 풀면 되게 효과가 많이 날 것 같다. 근데 굳이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모니카가 드리면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갖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도 네, 오랜만에 네, 해주시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